즐거움은 우리 안에 있다. 즐거움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목소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 괴로울 때에는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즐겁게 만들 방법을 찾아라. 윌리엄스 하버드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는 당장 재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치롭고 화려한 할리우드 디즈니랜드에서는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같다. 1년 내내 항상 강한 미소로 메스컴을 장식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즐거울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곧 행복이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틀렸다는 거죠. 사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과 사귐을 일으킨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교는 그저 사람과 사람의 물리적인 조합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버드 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사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서 이 세상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하루에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창밖 그 세상에는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성인의 책만 공부하던 과거의 처세술은 현실성 없는 캐캐묵은 방식으로 전락했다. 물론 책으로부터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쌓여온 지식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다양한 시대. 의지를 강화하라. 우선 사람들은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졌다. 강한 의지를 가졌다. 인간의 의지력은 그의 사상과 감정이 투입되는 모든 정신적인 역량을 합한 것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맞서 싸울 지력 고대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스스로에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은 결코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다. 간대하다고 해서 신뢰는 우리의 영혼을 더 고결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삶을 만끽할 환경을 제공한다.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키기 마련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들키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신경을 바짝 세우고 한마디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 신뢰를 지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다. 기업의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경영진은 결코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많은 것을 얻겠다며 계산기를 또리들어 보면 자신의 주머니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결국 선익을 따져봐도 타인과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거고. 자, 희로애락이 한데 어려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수위를 적당히 조절하라. 자신이 달성하려는 목표와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어릴 때부터 인맥을 경영하라. 사람을 사귀는 기술은 가장 기본적인 지혜이다. 이런 타인의 정서, 의도, 동기와 감각을 이해하며 목소리, 동작, 손짓, 표정, 눈빛 등으로 타인과 정보를 주고받고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저항력을 높여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 요인은 제각각이다.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크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반비례를 이룬다. 쉽게 말해서 동일한 크기의 강도의 스트레스, 저항력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 크기가 다르다는 의미다. 하버드 학생들은 신뢰야말로 개인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부정행위라든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게 된다. 신뢰란 개인의 올바른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가정, 일, 친구, 사회 등에서 신뢰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자 모든 미덕의 뿌리이다. 배움 수업, 우리의 꿈이 자란다. 우정 수업,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비결이다. 카멜레온은 시각각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꾼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바꾸기 때문에 쉽게 천적에게 들키지 않는다. 세상에도 이런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종종 존재한다. 자신의 진짜 생각을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이들을 속이기도 한다. 하지만 걸편하면 자기 고유의 색이 아닌 주변의 색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사고와 개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거짓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은 끝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기 마련이다.
하버드 학생들의 겨우 관계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만 모였던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고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는 매년 약 90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를 가진다. 게다가 73개의 커뮤니티가 활동 중이기 때문에 학술 클럽, 운동 클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공부에서 벗어나서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하버드 학생들은 개인의 행복과 성공 여부가 주변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역시도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을 안아주고 진심으로 대하라. 학창 시절에 몸에 배운 좋은 사교 습관은 나중에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때로는 현실적인 도움과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도 있다. 집념과 끈기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의 가장 필요한 기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면은 집념과 끈기를 들고 싶다. 아무리 재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있다. 집념과 끈기가 있으면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중이거나 마주하고 자질을 정확하게 시련과 자질을 인식하고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마냥 선풍돋단 처음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없다. 여태 경험한 적이 없는 어려움은 그들은 차고와이다. 자신이 전년 더 높이 오르고 힘든 오르막길을 오르고 버티면 마침내 그것에 도달할 것이다. 두 번째, 한 발 더 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공부든 삶이든 중요한 일은 모두 다 장기전이다. 기나긴 여정에서 피곤해져서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길 것이다. 초조하고 싶을 때 이 한마디만 떠올려라. 한 발 더 가서 그동안 힘들게 쌓은 공동탑이 무너질 수 있다. 지금 한 발 더 디디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한 발씩 내디디면 어느 목표 지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포기뿐이다. 하버드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 목표를 통해서 노력의 이유를 찾아라. 인생에서 노력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다양한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더 자신에게 맞는 선택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더 멋진 삶을 꾸며나가기 위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출발점이다. 확실한 목표가 생기면 선택이 필요한 순간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하버드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야 개인의 가치를 100% 발휘하고 그 삶 역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대, 미래의 주역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아 더 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엘리트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는 학생의 사고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즐겁게 강조한다.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하버드가 중시하는 가운데 하나는 학생 개개인이 지닌 각각의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다. 다양한 집념. 하버드대를 비롯한 많은 명문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교사를 치르기 전에 수강을 취소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수업을 중도에 포기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학생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책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 등의 고등학생들은 선택 여지도 없이 무조건 주어진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억지로 떠밀려 공부하다 보니 감정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스트레스에 끌려가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으로 향하는 방법은 영원한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라. 하버드 학생들은 영원한 실패는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실패를 경험할 경우에 이를 완전한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 잠시 성공이 유보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련도 해결할 책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그 순간 해결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뿐이라고 여긴다. 이런 마음가짐은 이 해결책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동력이 된다.
실패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이 종이 호랑이를 쫓아내고 자신만의 숲을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두 번째, 과정을 꼼꼼히 연구하라.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결국 실패했다는 그 사실 하나임을 엉켜입에서 과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다. 모든 결과는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과정을 연구하는 것 역시 실수를 되짚어보고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을 속한다.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야만 실패의 원인을 찾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정을 연구해라.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결국 실패. 그래서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을 세계적 마트 체인인 월마트의 사장이 한 경제 주간지에 기고한 업무에서 한 사람이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른 것은 비극이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여러분이 만일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번 실패의 원인을 찾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실패의 경험을 가볍게 해보면 또 같은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성공하고 대가인 나폴레옹 힐은 실패에 대해 전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유형은 실패에 대한 충격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겁쟁이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가슴 가득히 마음은 있지만 그런 것이다. 그런데 노래가 끝까지 나아가는 그 성공자가 되자 이 말이죠. 습관적인 거짓말은 자신을 도둑맞게 한다. 거짓말 하지 마라. 진리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톨스토이. 자, 이렇게 열정에서 비롯된다 했어요. 치밀한 전략은 엘리트와 평범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재능을 조합하는 계획을 가리킨다. 강력한 응집력. 성공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한대로 모을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이런 강력한 응집력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여러 사람을 묶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독려한다. 청소년이라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갈 응집력을 기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신속한 정보 파악 및 전달.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획득했느냐, 어떤 정보를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엇갈린다. 정보화 시대. 그래서 정보화 시대. 대학의 엘리트 양성서를 본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뛰어난 엘리트들이 어떤 능력과 노력을 했는지를 알면 그들의 수선을 밝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여러분도 역시 미래 사회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엘리트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워밍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열정을 키워라. 열정.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차근차근 살펴라. 나만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느낌을 믿어라.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딘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평정심을 유지하라. 객관성과 냉정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가 예리하게 빛날 것이라는 의미다. 평정심을 유지하라. 많은 사실을 부지런히 익혀라. 사실은 진리를 검증할 만한 유일한 증거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라. 모든 사물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달리해서 보면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면을 바라볼 수 있다. 상대의 처지의 무렵에서 보아야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용감하게 자신을 격려하라.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소리 내서 말하라. 겁낼 것은 없다. 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문적인 호기심과 성취감을 위해서 재학생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학생이 논문에 슬쩍 타인의 관점을 그대로 인용했다면 대개는 교수에게 호출당한다. 그거는 학문적인 성과는 물론 학생 개인의 인격이나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간주되면서 경고를 받거나 퇴학 등의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표절 현상은 전 세계 학교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2006년에 미국의 약 6만 명의 대학생 설문했는데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약 37%의 학생이 인터넷에 논문이 들어갈 만한 내용을 뺏겨 쓴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약 3% 학생은 논문을 전체에 아예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하버드에서는 결코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하면서 학생들이 독립적인 사고 방식을 자유로든 타이로든 배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독립된 사고를 지키기 위한 노력, 부정행위 차달, 표절 반대를 크게 외치는 교육 이념으로 하버드 대학교는 건강한 학습 분위기를 환경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와 환경은 학생의 독립적인 사고 및 아이디어 육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스트레스는 독일까 약일까? 열정과 성실함은 사람 일, 사회, 나아가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는다. 제임스 하버드 심리학 교수. 자, 독립적인 사고를 이루는 10가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나 지인들에게 과감히 물어봐라. 두 번째, 경험은 권위보다도 중요하다. 전문가나 권위자가 여러분을 설득하려 할 때 그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경험과 맞지 않거든 그들의 의견에 그대로 끌려가지 마라. 경험.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라. 하버드대 교수들 역시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사고 습관을 개발하도록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이를테면 학생들의 질문에 교수들은 직접적인 답을 바로 제시하지 않는다. 아무런 고민이나 훈련 없이 정답을 주입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관련 도서를 읽어보고 그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하버드의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이다. 이런 교육 방식을 통해서 학생이 여성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1등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는 습관은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떨까? 다음 몇 가지를 통해서 습관을 들어보자. 암시. 나보다 더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하루에 8시간의 수업과 밤 늦도록 이어지는 야간 불평하지 마라. 하루 수업을 끝내고도 밤 늦도록 공부에 매달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공책 3권을 빼곡히 쓸 정도로 공부하고 어찌할 거 없다. 다 쓰고도 문제집을 다시 꺼내드는 친구들이 더 많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10분 더 늦게 자면 영어 단어 몇 개라도 더 배울 수 있다. 졸려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 때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친구가 있음을 명심해라. 여러분보다 몇 배로 노력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암시터. 실패의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 실패에 부딪혀도 툭툭 털고 일어나라. 실패의 과정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비슷한 패턴으로 작동한다. 몸이 좋지 않거나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심리적인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은 그저 적고든 직선이 아니다. 건강한 생활, 현실적인 생활, 즐거운 생활이 한데 엉겨 꼬부란 길과 같다. 관련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간은 수많은 시련을 겪기에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실수를 들어오지 마라. 가야 할 길은 멀다. 한 일은 길을 넘어섰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성공의 길 혹은 성장의 길은 하나같이 멀고 험하다. 그러니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꾸준히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반성은 실패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실패도 필요하다. 내게 실패는 성공과 똑같은 가치를 지녔다. 발명가 에디슨. 반성은 실패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반성.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공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의 의미와 실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둔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실패하고도 아무런 배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가장 비열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본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2005년 8월 하버드 대학교에서 119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입학 자격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본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이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교의 홈페이지가 보안이 취해가 되는 점을 악용해서 사이트에 몰래 접속하여 입학 결과를 열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총장인 짐 클라크는 유감스럽다는 뜻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50살이 된 그는 창원에 도전장을 내고 사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전했더니 역시나 선거에 쓰러졌다. 어떻게 되었을까?
신한선에 그는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런 에이브리임 링컨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죠.